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상했는지 내일장의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쉬운 오늘장이긴 했는데 그래도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좀 감사하면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적중률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7개의 주가 적중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좀 워낙 주가가 요동쳐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는 좀 낮은 성적표를 받았더라고요. 최근에 좀 약간 추세가 없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저도 이번 주까지 100% 나오면 출연료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3주 연속이면 100%면. 네, 근데 안타깝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다행히 한 70점 맞아서 다행이다. 마지막에 그 한 발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네. 출연료 인상은 없던 걸로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10개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보시죠. 시장 안에서 궁금한 종목은 반도체와 화장품, 2차 전지, 건설, 제약바이오 오늘도 정말 중구난방하게 여러 테마들이 올라왔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등 성공했네요. 1% 가까운 오름세로 장을 마쳤고요. LG생활건강, HLB, 대한해운, 카나리아 바이오, 한미반도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 이상하게 이 시장 안에서 화장품주들이 유독 강했어요. 특히 LG생활건강은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31%가량 감소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실적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안 나왔는데 왜 올라가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주가라는 게 항상 보면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기대감인데 그렇죠. 일단 지금은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다른 이제 최근에 좋았던 화장품주들,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이슈로 올라간다고 보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더 나빠질 건 없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올해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저가 매수가 이제 몰리면서 오히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래서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실적이 다소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겠지라는 미래를 반영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LG생활건강이 오늘 후자였고 오늘 LG생활건강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그쵸. 좋았는데 또 그것도 의외예요. 지금 많은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 화장품주들이 강할 수 있었던 건 4분기 실적이 그래도 나아질 거다. 이게 받쳐줄 거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최근 중소형 화장품주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VT 사실은 루머로 밝혀졌는데 그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 뭐 실리콘2 같은 종목도 오늘 다시 9,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이제 커졌죠. 엔터주들은 지금 기대감보다 실적이 안 좋으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얼만큼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우상향하다 보면 기대감이 더 커지죠. 이게 이제 그걸 충족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소형 화장품들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아직 실적 발표는 하려면 좀 멀었습니다. 그쪽 회사들은 보면 아마 거의 시즌 막바지 막바지에 할 텐데 그것도 이번에 또 연간 집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2월 말이나 돼야 뭐 나올 텐데 다시 한번 기대감이라든지 판매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 조정을 좀 잘 받았죠. 기간 조정이나 한동안 화장품주들이 좀 시장에서 잊혀졌다가 오늘 전쟁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LG생활건강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G생활건강 그럼 내일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원래는 이제 화장품주가 오르면 같이 투자자분들이 검색했던 게 주로 면세점, 백화점 혹은 의류 소비주였는데 지금 소비주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화장품이라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봐도 괜찮을지요? 지금 의류주들은 뭐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중국 진출 관련된 이슈 뭐 이런 종목들만 좀 움직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거기는 이미 또 겨울 시즌에 대한 윈터 시즌에 대한 반응을 영업무역이나 만세 실업은 먼저 이제 가을쯤에 시세를 줬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주들 봐야 되냐?
저는 이제 실적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부 지금 소비재를 보실 거면 그나마 그래도 화장품이 조금 나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LG생활건강의 내일장 주가 전망과 함께 나아 보이는 종목을 골라주시죠. 예, 지금 일단 오늘 반등에 성공한 이제 실리콘2는 아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요. 지금 인디 브랜드를 잘 편집해서 어떻게 보면 잘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 진출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리콘2는 다시 한번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좋아하시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은 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되고 또 VT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도 돼요? 뭐 지금은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리들샷이 잘 팔리니까 일단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은 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장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리브영 가셔서 뭐가 사람들이 많이 집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이소도 요즘 가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많이 사는 거를 결국엔 주가는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간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장품주들 여전히 저는 뭐 좋게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이 추세면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 끝났고 네.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데 물론 가이던스가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높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는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한번 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단기 이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화장품 포트폴리오를 늘린다면 중소형단에 있는 실리콘2라던가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VT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예.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뭐 보시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 좀 조정 잘 받은 종목들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네. 한 번쯤 시세는 나오지 않겠나. 전고점 도전을 한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생활건강 포함해서 화장품주 알아봤고요. 화장품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분이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믿음직하진 않는데. 저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한참 날아다닐 때 네. 예, 면세점 가서 계속 그 개수 세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리브영 자주 가고요. 예. 네, 한번 믿어볼게요. LG생활건강 포함해서 화장품주 알아봤어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신세계건설이에요. 저는 처음에 신세계건설이 아까 급등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뭔 일이지? 무언가 좀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라고 찾아봤더니요. 이마트가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어떤 내용 때문에 올랐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마트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제 이건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이제 신세계 쪽에서는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신세계건설이 부채 비율이 거의 한 500%, 490% 가까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채무가 보증 섰던 금액이 한 12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장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대구 사이트인데 네. 대구 쪽에 이제 사업장이 한 두 군데 큰 데가 있는데 지금 미분양. 분양률이 거의 한 20%, 예, 미분양이 한 80%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됐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거의 뭐 계속 하락세였죠. 태양건설 이슈가 나오고 나선 더 하락세가 심했는데 최근에 롯데그룹도 롯데건설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2009년, 10년 이럴 때도 건설사들이 많이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다행히 모기업들이 탄탄한 회사들은 살아남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기업들은 모기업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독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대주주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지원해주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는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리조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충청도 쪽에 청초 영랑호 리조트. 예, 영랑호 리조트. 네. 예, 그 영랑호 리조트를 일단은 이제 신세계건설에게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담보 자산이 있는 거죠. 부동산 자산이고 거기는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담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준 거죠. 매각을 했는데 싸게 매각을 해줬겠죠.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신용이 좋으니까 이마트가 보증을 해서 이 부채에 대해서 해결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돼서 오늘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뭐 굉장히 안 좋은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희망을 준 거죠. 시장에는. 그러면 그럼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뭐 우상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단기 반등 이슈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공식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럼 공식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겠죠. 그럼 그 사이까지 공식 발표 전까지는 아마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정말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호재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심폐소생 수준만 했다라는 호재가 있으면 신세계건설의 경우에는 약간 후자 쪽에 그렇죠. 예. 해당하는 거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물론 신세계의 그 든든한 지원이 있지만 이마트가 현재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가? 이마트까지 같이 휘청거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이마트는 뭐 돈을 떠나서 부동산이 많죠.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담보를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주는 거죠. 얘가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대 보증 같은 거 이제 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 믿고 투자해라 혹은 남 믿고 기다려줘라. 남 믿고 빌려줘라.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남 믿고 은행한테 조금 더 연장을 해주든가 뭐 추가 대출을 해주든가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이런 부채 문제를 우발 채무를 이제 좀 탕감시키는 거죠. 줄여주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시도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지. 네.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참고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을 벗어나는 아까 LG생활건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고 태형건설 보시면 워크아웃 한다고 해서 올랐다가 또 이제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안 좋죠.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예, 사라지면서. 관심이 사라지고 중장기적으로 태형건설이 실적이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세계건설 업이긴 하지만 단기로 봐야겠네요. 네, 단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건설 이마트의 든든한 지원으로 인해서 오늘 장 살아났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다라는 네.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번에는 스페코예요. 오늘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최근에 그 지정적 관련된 이슈 테마주들이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란, 파키스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방산주가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이 스페코의 상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무기를 판매한다거나 그런 실수혜주는 아니잖아요. 예. 단순히 그 이미지, 테마로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철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 구조물을 만드는 이제 업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주업은 이제 아스팔트 관련된 업이죠. 근데 이런 특수 구조물 자체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영화 보시면 이렇게 네. 약간 적들이 못 오게 그 앞에 이제 방어막 진출할 때 네. 바리케이트 세우고 뭐 이렇게 쌓아놓고 장애물을 만들죠. 네네. 뭐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보면 목책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 이제 무기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오. 뭐 빅텍도 뭐 피하 식별 장치 뭐 이런 거 만듭니다. 훈련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매출의 일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재건주랑 더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이제 그 일부 매출이 그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방산 관련주로 묶여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 외 종목들도 올랐는데 빅텍이 대장 역할을 했고요.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맞아요. 스페코는 그동안 못 오르다가 오늘 사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그거를 좀 따라잡는 형태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봐도 이게 뭐 방산주가 맞아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한참 그때도 2009년 10년인 것 같았는데 그때도 전쟁 이슈가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빅텍 스페코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 그때부터 이미 한 10년 전 전부터 네. 전쟁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방산주들이 계속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불안하니까 방산주 하나를 꼭 가져가고 싶어 하신 투자자분들은 주가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정말 실제로 무기 판매하는 데 있어서 대장인 굵직한 기업들을 매매하는 게 좀 길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테마는 역시 대장이지 빅텍 올라도 난 더 따라가. 아니면 세 번째 그냥 같은 테마인데 빅텍은 너무 올랐으니까 스페코처럼 후발주를 나는 기다렸다가 사볼래. 세 가지 중에 뭐가 베스트입니까? 일단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실 거로 보는데 네. 일단 우리 대표님의 지금 성향은?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네. 첫 번째 안이 좋죠. 사실은 뭐 근데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에라이즌 X1이나 이런 종목들은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거기는 주로
국내 이슈나 뭐 이런 이슈들보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수주 이슈가 더 크죠. 실적으로요. 실적이나 수주가 나와야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주가가 올라간다. 최근에 올해 올라온 거는 외국계 보고서에서 이제 강력하게 방산주를 얘기하면서 또 맞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지만 살 거면 좀 많이 빠져 있는 로템을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로템 너무 더 빠져요. 예, 근데 원래 뭐 올라가는 게 더 가고 아. 예, 빠지는 거는 한참 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로템에서 K2전차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나온다라고 하면 또 뭐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페코나 빅텍 이런 것 중에 둘 중에 뭘 해야 되냐? 저 같으면 그냥 대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빅텍이요? 단타를 하실 거면 아. 항상 대장주를 사시는 게 빠져나오기도 쉽고 오. 수익을 단기에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능하신 분들만 내가 이거 그리고 비중도 전체 계좌에서 5%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코 내일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내일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오늘 윗꼬리가 저렇게 달렸는데도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차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이는데 지금은 한미일 연합훈련 지금 하고 있죠. 네. 북한이 언제든지 그거에 대응해서 지금 뭘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홍해라든지 지금 이란, 파키스탄까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밤 사이에도 재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코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장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투자 전략과는 좀 의견과는 다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마지막 10위에 있는 한미반도체도 이야기해봐야죠. 오늘 실적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네, 국제검사 통과했다. 네. 잘 통과했네요. 만약 여기서 미스 났으면 네.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다 같이 안 좋아질 뻔했어요. 최근에 6만 원대에서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불안한 분들이 먼저 판 겁니다. 예측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올 거다. 가이던스가 굉장히 낮았죠. 네. 근데 가이던스 대비해서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리고 올해 전체 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년 대비해서는 안 좋았는데 4분기의 추세가 1, 2, 3분기, 4분기 갈수록 좋아지는 추세죠. 이런 추세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SK하이닉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TC 본딩 장비 매출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주 받았던 한 2천억 가까이 될 텐데 그게 한꺼번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네. 1분기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요? 예, 올해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은 먼저 기대감에 올랐다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내면 숙제 잘했다라고 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 한번 찍어주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미반도체 다시 기대감이 붙으면서 반도체 물론 이제 이게 뭐 앞에 단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잘 흘러가야 사실은 가겠지만 그쪽이 큰 조정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6만 원대 재진입은 성공할 걸로 보고요.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실적 포문을 연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들의 무언가 쉬어가는 빌미를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스탑 걸었어요.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잘했어. 이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또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죠. 가능할까요? 지금 SK하이닉스 오늘도 한 4% 장중에 4% 이상 올랐었죠. 네. SK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가 물론 세부 항목은 안 나왔지만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안 좋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으로 커버해서 사실 흑자가 난 거지 반도체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다시 예측치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 예측에 맞게 부합하게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그게 벌써 붙고 있는 거고 그렇게 발표되고 나면 뭐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 회사니까 같이 동반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조금 그동안 좀 많이 쉬었으니까 물론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업 의견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 내일장 업 의견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정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볼까요? 이번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한 종목 빼고 다 네. 업을 주셨어요. 저희가 어제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라왔는데 최대한 탈출할 수 있을 때 빨리 탈출하자라는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어떤 겁니까? 네, 한미 반도체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이 딱 거기에 꽂혀 계셨어요. 네, 한미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아닌 한미 반도체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삼성전자는 업이 될 텐데 뭐 네. 빨리 업되기는 어렵겠죠. 지수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베스트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쫓아가는 입장이고 대신에 이제 뭐 갤럭시 24 출시라든지 여러 이제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자체로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더 대장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쪽에 공급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오늘 실적도 잘 나왔고 4분기 실적도 1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큰 매물대인 6만 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준다라고 하면 또 한번 그 이상 한 8만 원까지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만 원 뚫으면 8만 원이면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뭐 그 정도까지는 가져야 뭐 투자할 맛이 나시겠죠, 그죠? 예. 목표가는 그래서 8만 원, 손절가는 저희에게 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만약에 여기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있었어도 한미반도체 고르셨을 겁니까? 그렇죠. 예. 더 빠르니까. 예. 더 빨리 그동안 너무 쉬었는데 그 네. 이유가 실적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제 회장님 거기 한미반도체 경영진들도 본인들 돈 들여서 막 주식 사고 있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한미반도체 지금은 아주 조정 잘 받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오늘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한미 반도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일 시장도 조금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일도 시장은 뭐 그닥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반등 나올 자리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까 힘을. 그런데 아쉬운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가 많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와주는 그래서 어제 빠졌던 부분 정도까지만 내일 2, 3일 안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만회를 해준다라고 하면 네. 다시 한 2,500선 이상에서는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건희 대표와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오늘장 정리 마무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